하락과 상승의 그 관점을 모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락이 한 6, 상승이 4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7, 3? 지금 상승세인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가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상승세인 거를 상승세가 아니다라고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네. 저는 이 4분기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어쨌든 더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6대4, 7대4, 뭐 8대4 이렇게 8대2 이렇게 정의 내려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굳이 따진다고 하면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한 8대2, 9대1 정도? 아니 근데 뭐 포지션이 사실 말해주는 거죠. 아, 그래. 상승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뭐 지금 뭐 이렇게 주택수를 늘리셨거나 뭔가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뭐 지금 거의 그렇게 보자면 100대 0이죠. 그렇게 보자면 저는 안 사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완전 하락론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야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되게 위안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 입장에서 아까 좀 돌아와서 얘기하면 네.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고민해보는 걸 추천해요. 이미 올라가서 좀 놓쳤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지역들에서 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좀 단지대 이러한 것들 잠재 가치가 있는 단지들을 좀 고려해봐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예. 앞서 제가 업무를 소개한 것도 이게 일환이 되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이 지금 제초한 폐지 법안이 발의됐거든요. 재건축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폐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어요. 물론 이게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이게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된다.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정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1+1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지금 보자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아예 그냥 1+1에서 하나는 주택수로 보지 말자. 이런 법안도 지금 계속 발의되고 있어요. 이게 한 번 발의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3-4번은 발의된 것 같아요. 제 기억하는 바로는. 네. 그래서 주요의 골자는 뭐냐라고 봤을 때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계속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막 규제를 걸려고 혈안이 됐는데 맞아요. 지금 완화를 하려고 엄청 막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가격이 높아져서 못 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1주택자의 입장. 네. 1주택자의 입장에서 현재 매도는 도박이에요. 상승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이미 그 가계약금 받았어요. 네. 그 계약을 당장 내일 해야 돼요. 네. 근데 계약을 취소하고 싶대요. 왜요? 그게 5월 중순이었거든요, 참고로. 왜 그러냐면 이게 최고가에 판다라고 소장님이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팔려고 이제 가계약을 받았는데 근데 그 신거래가에 찍히는 게 한 3천 정도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좀 그 중개에 대한 또 미스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그냥 취소할 건 취소해라. 그게 좋을 것 같다. 가계약금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돌려주고 그냥 취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 그 유튜브 촬영 전에 궁금할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뭐 어떠한 미담은 아니고 어떠한 이제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안 팔았는데 1억이 더 올랐대요. 그러고 나서. 현재 기준이죠. 본인이 이제 중개사님들한테 소장님들한테 듣는 얘기니까. 그럼 거의 지금 2달 동안에 1억이 올랐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송파 쪽에 있는 거랑 강동 쪽에 있는 거를 중에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안 팔겠다 둘 다 들고 가겠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상승세에 있는 게 맞기는 하니까 지금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전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이거 취소하고 내가 한 뭐 3천에서 5천 정도 더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 이 입장이었는데 제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상승세인데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집에 대한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되게 불안해져요. 그래서 매도할 이유가 꼭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매도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주택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건 매도인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자산 중에서 수도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수도권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산은 어떤 상승률이 좀 낮은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매도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제 입장에서는 뭐 상승률이 좋은 것들은 이제 양도세가 나갔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것도 부피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내 자산이 모두 다 가치가 상승하니까 좋지만 하락했을 때는 다 같이 동반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상승률이 좀 낮은 것들에 대한 매도도 고려를 하고 있어서 이 영상을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했을 때에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블로그에 글을 안 올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좀 시장 상황이 변하는 걸 봤는데 저는 거기에서 1월에서 3월 사이까지로 봤을 때는 DSR 1단계에 대한 부분 이슈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라던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니 사람들도 계속 더 수요가 들어오고 하는 게 또 현장감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괴리가 계속 발생이 돼요.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질문 내용들도 대부분 다 좀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태반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에서는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온 상승세에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 이게 터진다고 하면 7월에 터진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게 7월에서 또 9월로 한번 연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침 또 건설사에 대한 어떠한 이제 그 PF 물건들, PF 부실에 대한 채권의 문제도 지금 7월에 현재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좀 뒤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보니까 제가 뭐 선무당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전문가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실제 제 주변에서도 얘기가 또 들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밀렸을 뿐인 거지 현재 이것들이 만약에 현실화 됐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갖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주의를 하고 보셔야 된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마지막에 제 내용 남겼던 것도 그래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도 보자고 하면 그래서 왜냐면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 거를 부정해가지고 지금 야 무슨 소리야 이거 그냥 가짜 상승이야 하락할 거야 가짜 상승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더 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장을 가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절대. 근데 걷다 대놓고 가짜 상승이야 이래버리면 일시적인 상승이 뿐이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좋지 않아요. 봤을 때 내가 본 거와 다르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재 그 3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게 이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짚어보고 가는 게 어떻겠냐 한다고 하면 전세로 지금 포지션을 바꾼 상황에서 달라지신 건 없으신 거죠? 뭐 주택이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달라졌죠.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년 동안에 달라졌어요. 네. 우선은 그때 이제 영상을 찾아서 보면 제가 투자 매물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처분을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지금 현금화를 어느 정도 시켜놓은 상태고
공교롭게도 네. 그 작년 제가 10월 달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영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실시간 이제 채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좀 투자를 했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난 기억이 안 나냐? 내가 편집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좋은 거죠. 아, 코인에 그 당시에 그럼 막 많이 그때 평당 그러면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추석 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얼마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가 3,500 정도 됐어요. 이야, 3배, 2배, 3배.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 그때 팔았어요. 팔고 나서 1억이요? 정확히 말하면 8,500이 85층에 파셨군요. 85층에 팔고 지금 다시 85층에서 사고 가지고 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금화를 해서 이게 현금화를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의 지금 현재 자산을 분배를 다시 해놓은 상황이고, 다시 이거를 제가 집을 매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걷어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을 했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빨리 뺄 수 있는 어떠한 자금의 형태 중에서 그 당시에 마침 또 맞물려 있었던 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가가 낮다라는 이제 내용을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던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 비트코인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였냐면 반감기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는데 난 반감기에 잘 모르겠다.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분이 그 압구정 현대를 팔고 이게 집을 팔고 이걸 했는데 엄청 올라갔었다. 그래서 그분이 수익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거를 회수를 하길래 나도 묻고 따지지도 않겠지만 그냥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작년 5월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감기에 대한 부분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던 거죠. 찾아봤는데 되게 이슈가 뭐였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인데 반감기가 오는 거는. 근데 그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겠냐. 이게 이제 주된 주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서는 그게 테마였습니다. 반감기 전에 선반영이 됐다. 네. 가격 상승에 대해서. 네. 아니다. 이후에 좀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갈 거다. 막 이제 우리 상승 하락 얘기하듯이. 네. 그게 되게 또 이슈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게 데이터가 후행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 당연히 데이터가 기록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기록이니까 네. 남들이 보기엔 이게 후행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이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얘가 반감기가 이미 선반영 됐다. 아니다. 올라간다. 일본에 있는 그분께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고 계셨거든요. 봤는데 잘 모르겠고 내가 보아하니 현재 어쨌든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려와서 이 3,500에서 4,5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현재. 그렇다고 하면 내가 3,500 정도에 매입을 하는 거는 매우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 3,500에서 더 떨어지면 어디냐라고 봤을 때 한 2,500 사이 선이구나. 2,200이나. 그럼 제가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매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막 평당 그 60층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더 올라가겠냐면서. 올라갈 것 같다. 봤을 때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에 빗대어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그럼 시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관점에서 바라봤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사요? 이것도 약간 추격 매수의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지금
제가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에요. 갑자기 빠졌지. 아니 이게 최근 뭘 하고 있냐 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왔는데. 여기까지 그냥, 왔죠. 네. 저희 입장에선 전 계속 들고 갈 거예요. 그거는. 근데 들고 가는데 이것도 들고 가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아파트하고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4분기 경에는 이 시장에 대한 하락의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지금 부동산을 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얘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12월까지에 대한 부분은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일으켜 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는 가져가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반감기가 일어난 이후에 1년 후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 반감기가 일어나고 1년 후에 보통 비트코인이 상승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제하에서 보자면 아직 1억을 뚫었다가 거의 7천대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조정을 또 받고 지금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 기존 형태에서 최고가가 한 8,300 정도 됐다고 봤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2억 간다, 10억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못해도 한 그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그냥 한 1억 2천에서 3천 사이까지는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 판단은 하고 있어서 냅둬 놓고 있어요. 가격이 막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1억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와 있어요. 현재 한 달 동안에. 그래서 또 마이너스 2천 막 이래요. 그러면 그래 마이너스 2천이구나 이러면서 지금 그냥 업무하다가 점심 먹고 와서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네. 압구정 그 형님이 은인이네요. 아 그렇죠. 네. 그 형님 연락 올 때 저한테도 한번 슬쩍 카톡 한번 바이 이렇게 한번 카톡 한 번만 좀 날려주시면 알겠습니다.